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전기차 관련해서 그쪽 그 계통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그 김진우 씨라고 한번 초빙을 하여서 전기차 요즘에 그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화물차 용달이죠. 통칭 전기 용달차에 관해서 약간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그 전기차가 굉장히 큰 이슈가 많은데 그 전기차가 지금 대중화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네.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온실가스를 감축을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미 꽤 한 20, 30년 전부터 전기차는 개발이 되어 왔고, 지금 뭐 잘 아시는 테슬라를 포함해서 현대차도, 현대기아차도 전기차 라인업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폭스바겐이나 이런 세계, 어쨌든 저희가 다 알만한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전기차는 계속 늘어나는 것 외에는 이제 뭐 다른 방법이 없고, 또 뭐 더 성질 급하게는 폭스바겐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차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미 전기차는 대세가 되어 있으므로, 화물차도 조금 이제 좀 특수한 용도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지금 많이 이제 길에서는 이제 이 짧은 시간 내에는 지금 많이 보이거든요. 그 전기 화물차가 고속도로나 일반 고속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 택배 차량이라든지 이사짐 차량들로 구성된 그 뭐라 그럴까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쪽에서 좀 많이 이제 소형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가장 큰 관건은 지금 주행거리인데 주행거리가 향후에 조금 늘어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좀 지금 배터리가 어쨌든 계속 개발이 되어감에 따라서 네. 현재 포터2를 예로 들면 거기에 실려있는 그 전기 배터리는 58.8kW, 뭐 현대차가 밝히는 거로는 211kW를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배터리 자체가 개발이 더 개선이 되면 현재 같은 무게의 배터리를 실었을 때 거리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개발 비용을 그 차를 팔아서 회사가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개발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고 느려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일단 상용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현재는 뭐 자동차 회사도 이 정도면 경제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배터리 개발은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은 상용화되기까지는 또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는 또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더 나아질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 상용화라고 방금 말씀하신 게 상용화라는 건 이제 지금 현재 그 전비라고 하는 연비가 아니고 전기차는 전비라고 하는데 그 전비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가장 주행 거리를 늘리는 가장 좋은 두 가지 방법은, 하나는 배터리를 더 많이 실으면, 뭐 쉽게 말하면 자동차로 치면 연료 탱크를 더 큰 거를 실으면 한 번 충전했을 때, 만충을 했었을 때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배터리를 더 많이 실으면 사실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비는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최적의 배터리 무게와 주행거리 고려해서 그 균형을 찾아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자체가 더 개선이 돼서 동일한 무게에서 더 많은 용량을 가질 수 있게 되면 주행거리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부터 시작해서 모든 개발 비용이 계속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게 소비자한테까지 오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전기차가 뭐 현대 크게 이제 나온 게 우리나라에 이제 두 대 정도, 그 현대 포터와 기아 봉고 그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게 지금 둘 다 그 두 모델 모두 그 출시를 하게 되면 4천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지자재 보조금이라든지 정부 이제 국고 보조를 받으면 그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1,000만 원 이제 중후반 정도에서 이거를 그 차를 이제 출시를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인데 외국의 뭐 보도 사례나 이런 거까지는 뭐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일본 쪽이랑 한국이 가격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가격이 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일본은 전기차가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라서 사실은 승용차는 먼저 만든 게 일본이 맞지만, 네. 일본은 아무래도 도요타로 대표된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차에서는 현대기아는 물론이고 폭스바겐이나 유럽제 메이커보다도 뒤처졌다라는 게 현재 평가고, 그래서 사실 일본이랑은 비교할 바가 없고요. 일본은 대신에 경차,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다마스 라보 같은 경형 트럭들은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아직은 대세이긴 합니다만, 뭐 도요타가 계속 전고체 배터리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한 10년 내로는 그러니까 순수 전기 트럭이나 전기 차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이지만 우리 그 김진우 씨랑은 저희가 2년 전인가요? 2년 됐나요? 고야산. 예, 고야산을 저희가 그 하이브리드 그때 1300cc였나요? 1400cc 1400cc 하이브리드 도요타. 네. 프리우스의 소형 버전이 이제 아쿠아라는 네. 모델입니다. 그걸 타고 저희가 한 400km 그때 당시에 주행을 했는데 우리나라 연비로 봤을 때 한 15,000원 정도 들었었나요? 거의 한 30에서 40km 사이 정도 네. 나왔었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조건도 굉장히 좀 가혹한 조건이었고, 뭐 가혹하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언덕길, 거의 산속길을 막 주행을 엄청 했었고, 사람도 그때 3명이 타고, 운전자까지 3명을 타고 했었는데, 그때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하이브리드를 처음 이제 경험을 해봤거든요. 뭐 정숙성이라든지 연비라든지 출력이라고 하는 그 힘도 그렇게 뭐 이렇게 딸리지가 않았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전기차가 이제 그때 이제 그걸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전기차에도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전기차는 동력 성능이 일반 휘발유나 디젤만큼은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오히려 전기차는 네. 전기 모터는 전기를 넣는 순간부터 이제 최대 출력으로 가속을 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출력은 네. 일반 휘발유보다 더 좋다라는 게 일반적인 거고, 오히려 그거를 출발부터는 감속을 시켜가면서 그걸 점점 풀어가면서 가속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출력에 있어서는 대부분 전기차를 지금 승용차, 뭐 현대 코나라든가 기아 니로, 소울 같은 걸 타시는 분들도 출력은 휘발유차가 될 바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출력은 이미 좋고, 그다음에 이제 정숙성은 당연히 이제 엔진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뭐 훨씬 조용한 거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그걸 깔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사실은 전기차를 선택할까 말까는 이제 내 주행 패턴, 내가 어느 정도 거리를 늘 다니는지, 혹은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집 주변 혹은 뭐 직장 주변에 쉽게 갖춰져 있는지를 오히려 더 따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출력적인, 그러니까 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거의 달리는 동안에는 불편함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출력적인 부분이 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는 더 좋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화물은 이게 일반 차체만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 화물이 적자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개인적인 물론 그 생각이겠지만 1톤 차에 예를 들어서 뭐 한 700km, 뭐 800km, 뭐 많게는 한 개치까지 만약에 적재를 하고 다닌다고 하면은 그거는 좀 어떨까요? 출력 자체가 지금 현대차에서 포토2를 내면서 그 발표한 공인 연비가 이제 1회 충전 시 211km인데, 이건 1톤 완충 시 1톤 차다 보니까 당연히 1톤은 이제 실을 거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공차 시의 연비 혹은 만차 시의 연비를 따로 내지 않은 걸 보면 일단은 1톤 차를 뭐 빈 차로 그냥 승용차로 타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기본적으로 1톤은 싣고 다닌다라는 가정하에서 발표한 연비인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운전자들을 물어보면 공차시나 만차시나 사실은 전비에서 큰 차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현대에서 분명히 1톤 정도는 실었을 때의 무게를 가정해서 발표한 연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에어컨이랑 히터를 틀었을 때는 그 제가 실제로도 그 앞에 저희가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거 봤는데 히터를 시동을 온을 시키고 히터를 이렇게 트니까 그때 보니까 이제 충전 계기판을 보니까 140km에서 히터를 이렇게 딱 트는 순간 110으로 이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행 가는 이 거리가. 그러면 화물보다는 이 안쪽에 있는 그 장치들이 그럼 전기를 더 잡아먹는 그런 형식.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엔진이 메인으로 돌고 전기 모터랑 배터리가 보조를 해주는 개념이지만, 전기차는 순수하게 전기로만 가기 때문에 그 엔진 열도 없고 엔진에서 나오는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한 히터 같은 경우도 쉽게 말하면 결국은 우리가 열선 난로를 틀듯이 그냥 다 플러스가 되는, 전기 부하가 더 가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모두 메인 배터리에서 전기를 다 이놈저놈이 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특히나 이제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도 떨어지지만 거기에 히터까지 틀면서 주행거리가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 뭐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 기사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1톤 전기차 기사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겨울엔 좀 춥게 다녀야 된다는 말씀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운영 유지비는 화물차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거의 대부분 이제 LPG 차량도 물론 일부 있지만 거의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그 지금 현재 좀 경유로 다니고 있는데 이런 그 의문을 많이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어떤 의문이냐면 배터리가 수명이 있는데 우리가 뭐 조그만 전지도 수명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배터리가 그 방전이 되거나 잘못되면은 그 이제 뭐 고장이 나게 되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경유에서 그 저기 뭐 얻는 그 이득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유를 쓰면은 1리터에 뭐 지금 뭐 1,250원대인데 지금 현재 1,250원대인데 그거를 이제 지금 전기차를 충전하고 보통 충전하면 4,000원에서 한 6,000원. 완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완충은 실제로 배터리 용량의 이제 80%까지 안전 때문에 80%까지만 충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21년 지금 2월 현재로서는 킬로와트당 255원 정도를 충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속 충전의 경우. 그런데 이제 뭐 향후에는 계속 그 가격도 올라가서 뭐 2배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2, 3년 내로는 현재는 255원 킬로와트당. 그런데 그 포터2의 경우에 58.8, 뭐 60kW라고 쳤을 때 대략 그러면 2만원 정도가 채 안 되는 금액으로 만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충을 하고 2만원에 200km를 간다라고 하면 만원에 100km 정도. 그러면 뭐 지금 경용차보다는 조금 더 연비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는 그 연비가 이제 배터리가 좀 못 쓰게 되면은 그게 사실 그 돈으로 다 거의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제 뭐 현재 8년에 뭐 12만 킬로 보증을 한다. 근데 보증을 한다는 건 하지만 그게 100%의 성능이 계속 8년 동안 유지된다라는 걸 보증하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갑자기 배터리가 배터리 셀 중에 하나가 완전히 나가서 못 쓰게 된다거나 배터리 용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다른 사고가 생긴다고 했을 때에 그 자연 열화 외의 요인에 대해서 보증을 해준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뭐 대부분의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뭐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 정도까지 해당하기 때문에 전기차 자체가 보조금 없이는 비싼 이유가 배터리 가격이 거의 차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인데 그 배터리가 수명이 다 돼서 배터리를 통째로 교환한다 그러면 사실은 당연히 차값에 보조금을 제외한 원래 차값의 절반 정도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 우리가 핸드폰도 그렇지만 배터리는 자동차 배터리는 보통 6,000회 충방전을 했을 때에 80%의 성능을 지키는 것이 이제 합격 기준이기 때문에 처음에 아까 현대차에서 211km를 달릴 수 있다는 배터리를 6,000회 이상 충방전 했을 때에는 그렇게 되면 한 150km, 160km만 가는 게 그것도 정상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연스럽게 열화는 되기 때문에 그 주행거리는 점점 줄어들 수 있지만 지금 대신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배터리 재사용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고 자동차에서 폐 배터리를 뺀다거나 나중에는 이제 전기 트럭 중에 사고가 나서 차는 폐차하지만 배터리 팩은 멀쩡한 차들은 이제 그걸 다시 빼서 뭐 재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뭐 정가에 뭐 몇십 프로 이상 싸게 해서 이제 배터리 팩만 바꿀 수 있다든가 혹은 배터리 팩 중에 일부 죽은 셀들만 골라내서 다시 새 걸로 교환하는 그래서 전체를 통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분만 바꾸거나 혹은 그때 뭐 한 10년 이상 정도 썼을 때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당연히 배터리 팩도 바뀐다고 하면 좋은 게 나온다고 하면 또 다른 모델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준으로 봐서 배터리가 못 쓰게 되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바꿔야 된다라는 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을 당할 상황은 별로 없고요. 그 8년 정도면 그 사이에 이제 다른 문제가 없는 한은 보통은 수명이 조금씩 줄어들겠지만 그냥 우리가 핸드폰 쓰듯이 잘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서 거의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운전자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내 차는 한 10년 돼가니까 이제 만충 용량 자체가 원래 100%가 아니라 이제 한 80%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일찍 충전을 해야 되는 정도 신경을 쓰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한 5년 차 정도 됐는데 그 배터리가 이제 안 좋아서 그 서비스 센터에 이제 갔더니 600회 정도의 충방전이 되면 수명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진우 씨께서 말씀하신 6,000회 정도면 36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8년, 9년 그 정도 365일이니까 매일 이걸 충전을 한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또 장점이 그 내연기관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밟으면 나가는 이런 상황이고 저도 지금 승용차를 타고 있지만 LPG 승용차를 타고 있지만 LPG도 저희도 지금 모델이 소나타인데 3번씩 저희가 일부러 그걸 예열을 하고 있거든요. 시동 걸 때. 경유차는 뭐 심지어 뭐 5분 이상 예열을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뭐 나오는 차는 예열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예열을 좀 많이 하는데 이게 좀 장점은 예열이 좀 없다는 것도 사실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발주점 보면 시동을 온하면 바로 이제 출발할 수 있다는 거랑 그 다음에 내연기관이 없다는 건 오일류가 거의 뭐 들어가지 않고 모터로만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크게 보는 게 타이어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 이제 관련된 브레이크 관련된 이런 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그냥 기계 모터 장치라고 하니까 그렇죠. 운영 유지비 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화물차를 유지하면서 가장 많은 게 이제 주행 거리가 물론 늘어남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타이어나 브레이크는 뭐 사실은 그거는 전기차든 뭐 자전거든 마찬가지로 보이는 만큼 타는 만큼 달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탄 만큼 봐서 그때그때 교환하면 되지만 보이지 않는 케미컬류들이 기본적으로는 아예 없기 때문에 엔진 오일, 미션 오일 같은 한 번 할 때 어쨌든 큰 돈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는 각종 오일류들을 교환이 일단 없다는 거 그것 자체가 비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지만 시간을 일단 뺏기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는 화물차에서는 특히나 더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약간 좀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면 정비를 할 수 있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도 물론 시간인데 정비소라는 게 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단골집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위에 이런 전기차를 보는 데가 많으면 가다가 어디 가서 단골집이 있다고 해도 퍼져도 차가 잘못되더라도 바로 들어가서 수리를 할 수 있는데 전기차는 아직도 이제 많은 상용화가 되진 않아가지고 그게 조금 이제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시간이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전기 포터토 트럭이 팔려서 아직 뭐 몇십만 대 팔린 것도 아니고 아직 이제 겨우 한 10,000대 정도 팔려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국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그 동네마다 있는 스피드메이트라든가 어쨌든 뭐 현대 블루헨즈 같은 곳에서 본다고 해도 그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직원분들이 한 달에 몇 대를 볼 거냐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제 아직은 전기차를 볼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몇 군데 지역별로 이제 좀 지정 정비센터를 이제 현재 두고 현재 거기 계신 분들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결정적으로 전기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비 점검 정기적으로 한번 가서 봐야 되는 점검할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들이 배터리가 문제가 없으면 그리고 모터에 문제가 없으면 가고 서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정비, 일반적인 점검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없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배터리가 완벽한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어쨌든 차가 안 가거나 멈추거나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현대차에서도 좀 특별 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저도 뭐 직접 사용해 보지는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계속 그 부분은 확충이 되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2인승 전기차를 한번 이렇게 시승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밟는 느낌이 예전에 제가 잠깐 퀵보드, 전동 퀵보드를 잠깐 한 1년 정도 제가 출퇴근하다가 좀 탄 적이 있었는데 완전 그 느낌이더라고요. 그냥 그때 맞습니다. 이제 뭐 땡기면 가는, 이거 밟으면 가는 건데 포터는 제가 몰아보지 않았는데 이게 좀 유격이 조금 상당히 좀 있고 아니 그 2인승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브레이크라든지 악셀 이런 엑셀레이터 그 감을 조금은 익혀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운영 유지비 부분과 수익으로 따지면은 당장에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 뭐 개인적인 뭐 운수 사업 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는데 향후 지금 냉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카고나 윙바디에 지금 거의 이제 개조해서 뭐 탑차나 이런 게 지금 국한돼 있는 지금 상황인데 향은 이게 좀 냉동차도 나오지 않을까요? 혹시? 사실 냉동차가 제일 걱정이 되는 이유는 냉동기, 차가 가든 서든 간에 일단 냉동기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 냉동기를 위한 별도의 배터리가 따로 있지 않은 한은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포터2의 설계에서 냉동탑을 올리게 되면 아마 전비가 극악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 현대차에서도 그 부분은 당장은 이 카고 외에는 아직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냉동기를 위한 별도의 모터나 혹은 그 무시동 히터 같은 개념의 뭐 냉동기만 돌리기 위한 다른 별도의 이제 구동 장치를 달면 모르겠으나 현재 설계에서 냉동탑을 올리는 거는 조금 좀 무리라고 봅니다. 이 냉동 차량이 이제 필요한 이 국가들이 뭐 많겠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냉동차가 거의 많잖아요. 뭐 엄청나게 그렇죠. 많이 이제 수요가 있으니까 냉동 차들이 좀 많은데 그게 나오면 냉동 관련된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운수 사업 쪽도 많은 변화가 좀 차 쪽으로 많은 변화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당장의 수익으로 보자고 하면 얼마 전에 저희 경험이 그렇게 없으신 분들도 막 하루에 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고 계신데 어플 이 저기 사용료랑 그 전기값 해서 20만 원 매출 시 한 5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셔서 뭐 수익적인 부분은 괜찮다고 보지만 약간 우려되는 게 정비. 그다음에 가장 또 큰 거는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이게 일반 뭐 그 차량들처럼 완전하게 이제 수리가 복원이 되는 이런 시점들이 조금은 더뎌지고 부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보여지니까. 사실 현재 지금 이제 배터리 자체는 차량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뭐 적재함이 완파될 정도의 사고가 아닌 다음에야 배터리 팩에 직접적인 충격은 안 갈 것 같고요. 또 한편은 이제 모터 자체도 그 굉장히 당연히 자동차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한 접촉 사고 때문에 모터가 망가졌다까지는 가지 않고 그건 지금과 마찬가지로 뭐 범버 정도 수리하고 뭐 약간의 이런 찌그러진 것들은 어느 정도 얼마든지 수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봐도 완파다 할 정도의 사고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제 그 구동 시스템을 전부 바꿔야 될 정도의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용달 1톤 용달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우려하시는 게 이제 건설 현장 같은 데 들어갔을 때 배터리가 지금 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밑에 깔려 있다 보니까 건설 현장 가면 이제 뭐 돌뿌리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철근이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게 이제 걸리거나 잘못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고장이 나거나 배터리 이제 교체 비용이 많이 나간다고 이제 다들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개별 용달이고 어플 받고 화물 콜을 하시는 분들은 안 잡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거 안 잡으시고 그냥 박스짐이나 뭐 관련된 것만 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우려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포터2를 계속 뭐 현재 나와 있는 게 그거다 보니까 이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200km 정도의 주행거리를 가지다 보니까 장거리를 운송하는 고속도로를 장거리로 운행하시는 분들보다는 결국은 이제 자기 집 주변 가까운 곳에서 어쨌든 이제 뭐 아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일단 건설 현장을 간다고 해서 이제 밑에 돌뿌리에 걸리거나 철근에 찍힌다고 했을 때 현재 나오는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는 관통 시험, 쉽게 말하면 배터리가 뚫려도 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시험까지 다 패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배터리는 못 쓰게 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진 않고 배터리 수명 자체가 줄고 다른 이제 정비 상황이 생기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홈런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화물차가 운송하는 구간 중에 비포장은 제 경험, 제 얼핏 생각나는 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건설 현장은 굳이 안 가시면 이게 뭐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굳이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남의 집을 받아서 할 경우에는 대부분 포장도로를 다니시기 때문에 이제 밑바닥에 배터리에 직접적인 충격이 갈 정도의 어떤 그런 험로를 가시는 일은 뭐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나친 걱정 같습니다. 오늘 이 전기차 이제 구입 가격부터 전비, 뭐 운영 유지비, 그다음 그 메커니즘, 그다음에 뭐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좋은 말씀 좀 감사드리고
다음번 영상에는 1톤 차를 실제로 이제 움직이는 그 영업용을 하는 그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좀 꾸려갈까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논의가 아니라 이런 영상을 한번 다 찍으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뭐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